보험, 가입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보험은 진짜 가입하면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실제로 가입 후 후회하는 사례가 많았던 보험의 유형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야 할 보험 첫 번째는 갱신형으로만 구성된 상품입니다. 갱신형 보험의 특징이 가입 초기에는 상당히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갱신 주기에 따라서 나중엔 폭탄처럼 상승합니다. 20대에 2만원 하던 보험료가 50대엔 20만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갱신형은 결국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유지를 못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납부한 보험료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이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을 선택해서 안정적인 보험료로 설계하거나 혹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일부를 적절하게 섞어서 복층으로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70대 고연령인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되 갱신 주기를 길게 늘려서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장이 많아 보이는 종합보험일수록 실제 청구 가능성이 낮은 특약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 설계 시 모든 특약을 무조건 다 넣는 것은 오히려 보험료만 높이고 실익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 가능성도 낮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안 보시는 것처럼 MRI 검사 지원비, CT 검사 지원비,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등 이런 특약들은 보험료만 올릴 뿐 실질적인 보장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을 잘 모르는 소비자분들은 얼핏 가입 제안서만 보면 보장도 많고 다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보장은 아니라는 거죠. 종합보험 설계할 때 모든 특약을 다 무조건 넣는 것은 오히려 보험료만 높이고 실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핵심 진단비인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기간이 끝날 때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이고 손해인 경우가 많아서 비추천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보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위험보장이 목적이지 저축이 아니거든요. 만기 환급금을 노리다 결국 보험료가 비싸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거를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두세 배 이상 비싸지게 되고 결국 나중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유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안을 보시는 것처럼 순수보장 보험료는 10만원 정도인데 적립보험료가 더해져서 실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20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성비가 아주 최악이 됩니다.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낸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보장 대비 보험료 효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비갱신형의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환급률도 낮고 기대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장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만기에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보험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분리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적립보험료 말고 미국 ETF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보험 네 번째입니다. 바로 치료비 없는 암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암보험 가입했으니까 든든하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암치료를 시작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항암치료비 보험금을 받을 게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암보험의 항암치료비 특약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거나 혹은 항암치료가 비급여 항암제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항암제라고 하면 대부분 급여 적용이 되는 화학 항암제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암세포를 정확히 겨냥하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표적 항암제 치료만 1년에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진단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겠죠. 특히 치료가 장기화되면 진단비로 수령한 목돈은 바닥나게 되고 본인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은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는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 정액 보장 특약을 함께 구성을 하고요. 진단 후 계속적인 치료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 등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비로 가입을 하면 더 좋겠죠. 이렇듯 암보험은 진단비와 치료비를 함께 구성해야 든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보험 5번째, 사망보장이 너무 적게 가입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만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망보험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의 실제 가입 내용을 보면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래도 내가 뭔가 준비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현실적인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요즘은 장례비만 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인데요. 그런데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과연 이 돈으로 남은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 남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건 단지 장례비뿐이 아닙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주택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 그리고 배우자의 생활비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몇억 단위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은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걸린 현실적인 재무대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기보험을 통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망보장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대 남성이 1억 원 보장을 20년 납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월 보험료가 15,000원 정도로 충분히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방금 안내드린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리모델링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만 잘 해둔다면 아플 때 병과 싸우는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보험 채널의 경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